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터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본 다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대표적인 분 두 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외국의 학자분 두 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알프레드 마샬이고, 또 한 분은 루스 베네딕트입니다. 아마 이 두 분은 제가 사업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두 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사업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트워크 마케팅 달인되기 승민TV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 알프레드 마샬과 루스 베네딕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분은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과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한 후에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인데 어느 날 런던의 빈민구를 보고 엄청난 빈부격차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던 중 이후 본인의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취임식 때 한 말이 오늘 말씀드릴 cool head, warm heart,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후 이 말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로 남게 됩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냉철한 판단력과 인도주의적, 박애주의적,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쿨헤드 웜업,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인데 이 말은 네트워크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루스 베네딕트인데 이분의 저서 국화와 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20세기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줄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문화부터 이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집필된 이 책은 일본인으로부터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을 잘 이해한 책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이후 이 책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책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국화와 칼은 여러 곳에서 보면 국화는 평화를 상징하며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국화, 즉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하였다고 하는 글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일본인을 표현할 때 이러한 이중성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국화 그리고 칼의 각각의 의미는 위와 같은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였는데 이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국화와 칼의 의미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에서 말하는 국화 그리고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그 국화 그리고 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책에서 아주 짧은 분량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제휴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와 다른 서양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즉 서양의 문화를 엿볼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 저의 사고가 동양적 사고보다 서양적 사고에 더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원래 타고난 건지 아니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양 문화에 빠져든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릴 죄의 문화, 수치의 문화에서 저는 죄의 문화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전혀 거부감이 없이 한 번의 슬럼프도 없이 지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 등장하는 죄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그럼 알프레드 마샬의 쿨 헤드 웜 헛,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 헤드, 냉철한 머리. 먼저 쿨 헤드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냉철한 머리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이 도구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에게 경제적 부를 안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회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말하는 회사, 또 희망사항을 말하는 회사,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이러한 불완전한 회사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이 끝난 회사이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제품의 질과 가격, 즉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보상 시스템, 즉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사업,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알아보고, 아니면 오너와 상급 직급자들이 하위 파트너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빨대로 빨아만 먹고 있는 회사인지 모두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절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제품을 굳이 다단계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일반 시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단계 제품을 이용하려는 것은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이죠. 유통 과정이 생략된 다단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면 다단계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왜 다단계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제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주는 경우입니다. 안면이 있다 보니 혹은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소비자에게 자신 있게 제품을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도 회사와 상위 사업자들이 수당을 독식한다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상 플랜을 잘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보상 플랜이 어려운 회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상 플랜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자들조차도 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업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입니다. 보상 플랜은
쉽고 간단하게 만든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할 수 있을 만 하면은 사업을 하는 거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도 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상 플랜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꼬드기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지 않지만 오너의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감으로 알아채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시그널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들도 모두 냉철한 머리로 파악을 해야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집단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빨대는 감춘 채 자신의 회사만이 돈 벌 수 있는 제품과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품가가 왜 비싼지를 설명하며 제품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고,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이 집단 세뇌는 집단 무지를 일으키게 되고 이어서 집단 광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들 말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밖에서 보면 집단 광기에 빠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단계 사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죠.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들만 집단 광기에 빠져서 자기들 것만이 최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이러한 회사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이 회사가 사업자도 성공하고 소비자도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회사인지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웜헛, 따뜻한 가슴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인가,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업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제품은 저렴하게 공급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그 사람도 제품을 사용하면 홍보비 쪽으로 나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완벽합니다. 올바른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유통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자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단지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지금까지의 다단계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행했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회사라 할지라도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즉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그 수당을 제품가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즉, 소비자는 제품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 수당까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형식적으로는 수당을 회사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품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당을 소비자가 준다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단계 사업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치 있는 사업이면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이론상 완벽함으로 이론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애터미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보니
제 판단은 맞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보니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올바르고 보람있고 가치를 알게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남에게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남에게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본금 없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인데, 이보다 더 완벽한 사업, 더 완벽한 직업이 있을까요?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는, 선택할 때에는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지런한 손과 발, 비지 앤 풋입니다. 우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회사를 선택했다면 그때부터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만 하고 시간만 간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몇 사람 등록만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빨대만 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품을 전달해야 되고,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할 때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돈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시간과 노력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3개월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같이 제품을 애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오토 판매사가 되어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수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30년 근무하고, 보통 30년 근무하고 받는 연금을 3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서 쓰는 것만으로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연금성 소득을 받는 일이 우리나라에 이 외에 또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외 문화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제외 문화와 수치의 문화에 대하여는 제가 다단계 사업 설명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듣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고 가슴으로도 느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제외 문화와 수치의 문화에 대하여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젖어 있는 수치의 문화에서는 행동의 기준이 남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외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적 기준과 비교해서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절대적 진리가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 진리에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서양의 문화를 대변하는 죄의 문화입니다. 자, 죄의 문화에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에 비추어 가책이 안 되면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름에 손바지를 입건 겨울에 삼배바지를 입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절대적 진리에 비추어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인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에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에서는 내 껍데기를 높게 평가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비행을 저지르면 그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육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라고 하며 남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수치의 문화에서는 내가 하는 것의 실질적 가치보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의 사고를 수치의 문화에서 제휴의 문화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올바르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체면 차리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남의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알프레드 마샬의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스 베네딕트의 죄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화면이 여기까지고요. 잠시만 화면 좀 정지하겠습니다. 화면 이제 다시 바꿨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쿨 헤드 웜헛,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리고 제휴의 문화, 수치의 문화는 네트워크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하죠. 예,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항상 잘 기억하고 또 사업이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서 한번 또 떠올리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